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11번가보다 훨씬 더 매출도 높고 충성도가 높고 우리나라를 흔든다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객단가가 뭐 너무 낮잖아요. 낮죠. 근데 일반 언론에서 떠드는 걸 갖다가 그대로 고객들이 보면은 사실은 텐무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2022년도에 글로벌 진출을 했을 때가 물론 중국에 있는 그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는 천병으로서도 했지만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첫 번째 미국 시장으로 집중적으로 아예 타켓을 만들어가지고 중국의 핀더더 모델을 글로벌로 수출하는 그런 모델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테무는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 특히 미국, 유럽 쪽으로 특화시키고 지금도 그쪽으로 가고 있고 한국 시장을 지금 조금 이제 눈을 좀 뜨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미국 시장을 전혀 지금 건드리지 않고 있거든요. 기존하고 똑같이 유럽도 그대로 똑같이. 즉 테무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감수하고 미국이나 유럽 시장 쪽으로 항공 배송을 통해서 5일 배송을 7일 배송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적자가 지금 글로벌 10조 매출에서 적자가 3조까지 나지 않았습니까? 3조가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15달러가 상품 평균 금액이었는데 판매 금액 15달러 하나 팔면은 7달러씩 적자를 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그쪽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 미국 시장을 점령해 나갔었고 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는 미국 시장은 아예 그냥 일단 셧다운 한 다음에 똑같이 가고 한국 시장에다가 올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리는 진짜 한국 시장에 완벽하게 진심으로 중국 내수 시장하고 똑같은 정도의 강도로 지금 공략 중이고 테무는 지금은 한 발짝은 떨어져 있지만 알리를 계속 벤치마킹하면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알리도 지금 국내 물류 거점도 그렇고 좀 보여요. 자본금은 증대했지만 우왕좌왕하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또 지금 올해 진출하면서 알리의 성장성도 예상하지만 예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거는 사실 이게 발표가 지금 오늘 나왔어요. 오늘 나왔다는 거는 뭐 정말 여태까지는 매출에 대한 이 추정만 했을 뿐인데 실제로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왔나 이거에 대해 가지고는 그동안에는 누구도 얘기를 갖다 못했었거든요. 다만 저희가 유통회신 촬영하면서 그 얘기 드렸었어요. 매출 절대 높지 않다. 이게 지금 사용자 기준으로 알리익스프레스가 880만 명이고 그리고 테무가 820만 명 그러면 1700만 명인데 그리고 사용자 기준으로만 따진다고 하더라도 11번가가 700만 명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언론에서 호들갑을 떨면서 난리를 치는데 마치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가 11번가보다 훨씬 더 매출도 높고 충성도가 높고 우리나라를 흔든다고 얘기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객단가가 뭐 너무 낮잖아요. 낮죠. 근데 일반 언론에서 떠드는 걸 갖다가 그대로 고객들이 보면은 우리 소비자들이 보면은 국민들은 지금도 물어보면은 아니 벌써 알리테무가 뭐 11번가 이기지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작년에 제가 추정했을 때 작년도에 그 시커머스들의 전체 직구에 합쳐봤자 3조 원주다. 3조도 안 된다. 실제로는 거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알리테무만의 매출은 2조 원대고 229조에 비한다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규모에 비한다면 1%도 안 되고 쿠팡의 50조에 비한다면은 쿠팡의 25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11번가가 10조라 그러면은 11번가의 5분의 1밖에 안 된다. 다만 4, 4분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해서 4, 4분기에는 시커머스가 1조를 넘었고 지금 이제 따끈따끈하게 1, 4분기 자료가 나왔는데 1, 4분기 즉 1월부터 3월까지 보니까 여전히 쿠팡이 압도적으로 1등하더라고요. 12조 7천억. 그러니까 쿠팡은 여전히 1년에 50조를 팔 수 있는 그 거래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액 기준으로 즉 쿠팡의 로켓 배송하고 쿠팡의 판매자 로켓까지 합쳐서 샐러드 상품까지 전체 매출을 합친다면은 쿠팡이 지금 분기에 12조 7천억이기 때문에 여전히 전년하고 유사하게 가고 있다. 더 많죠. 그렇죠. 32조인데. 근데 왜냐하면은 전년 32조는 쿠팡의 로켓 배송 매출 위주고 이건 로켓 그로스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전체 매출 플러스 거래액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전체 이커머스 시장에서 229조에서 쿠팡이 50조니까 거의 한 25%에 육박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업체들이 쪼그라들고 있었죠. 네이버가 쪼그라들고 있었고 뭐 지마켓, 시리얼가 쪼그라들고 있었는데 그 시장을 틈새를 바로 이제 알리테무가 파고 들어왔는데 그 시장에 파고 들어온 금액을 보니 지금 1, 4분기의 추정입니다. 이것도 추정으로 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가 8천억이 넘었어요. 분기에 8천억이 넘었다는 거죠. 3조 이상. 그렇죠. 그럼 1년으로 치면 3조 이상이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알리익스프레스가 플레이어로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반면에 테무는 분기 매출이 지금 900억밖에 안 돼요. 한 달에 200억밖에 안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볼 때 지금 테무하고 알리익스프레스가 똑같이 이게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그 앱 사용자 수가 880만 명, 820만 명 똑같고 테무 무섭다 그랬는데 실제로 뚜껑을 까보니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진성 사용자 쪽으로 몰리면서
진짜 알리익스프레스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뭐 300% 400% 신장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저력을 갖췄다고도 봐요. 그렇죠. 근데 다만 테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미국 시장을 메인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알리처럼 가장 큰 차이가 K-메뉴가 만들어지면서 네. 알리는 이제 신성까지 포함해서 국내 메이저 기업들, 그렇죠. 공산품들, 글로벌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알리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그래도 좀 믿을 수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네. CJ 그렇죠. 대한통운, 뭐 삼다수라든지 유한킴버리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그게 들어가면서 컸죠. 근데 캠페인이 하면서. 여전히 테무는 아직까지는 좀 못 믿고 테무에서 제가 불안한 이제 느낌이 있는 것 쇼핑을 좀 같아요. 했는데 5,400원 했어요. 네. 운동화 2개를 샀어요. 2,700원짜리 운동화 2개를 샀는데 네. 그 정도입니다.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신고 아, 있는데 네. 그 복걸복이에요. 정도로 워낙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데 뭐 테무가 그렇죠. 상승은 근데 무섭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그 알리하고 비슷하잖아요. 약간 낮죠. 예, 비슷합니다. 왔다 갔다 거의 하죠. 비슷한 왔다 갔다 수준에 해요. 올랐어요. 맞아요. 굉장히 늦게 시작했고 네. 2015년에 시작한 쇼핑 앱인데 이 정도로 성장했다는 맞습니다. 거 그 시가총액이 유사하다 비슷한 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초저가죠, 초저가. 극테무.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보면 이제 활성 고객이 중요한데 객단가 워낙 낮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직구 상품이 작년에 한 8,800만 개, 올해 2배 한데도 2억 개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커도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 쿠팡 같은 경우는 와우 회원이 1,400만 명이 작년보다 계속 더 늘지는 모르지만은 객단가는 올라가고 있어서 거기 아무래도 커지겠죠. 롯데크로스 영향도 있고. 그렇죠. 제가 오늘 또 뭐 별도로 쿠팡 로켓 멤버십 그 전쟁 관련된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네.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이 로켓 멤버십 비용이 상승하면서 이제 그 탈팡이라 그러죠. 쿠팡을 이탈하는 고객들이 발생하는 그런 국면에 지금 처해 있는데 여기는 물론 아직까지도 7월 말에 나오겠죠. 예, 아직까지도 이제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데 오늘 지금 주제가 사실은 근데 그렇죠.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가 과연 어느 정도 그 위치를 가져갈 것이냐 그런 부분도 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무서운 거는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기업하고는 레벨이 다른 기업이거든요. 뭐 보통 시가총액이 쿠팡이 지금 요즘에 조금 올라가가지고 50조가 좀 넘어갔는데 테무 알리익스프레스 250조, 한 220조가 넘어가는 각각 알리가 250조 육박하고 테무도 한 220조가 넘어가고 있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규모로는 상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 10년간 영업이익이 누적으로 150조가 있어요. 영업이익만 누적으로 알리바바가 150조의 영업이익 흑자가 있고요. 네. 테무만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에서는 테무가 3조 이상의 적자를 봤지만 테무의 모체인 핀도더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지금 매출 한 46조의 영업이익이 11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커머스 기업 중에서 그렇게 적자가 큰 기업 자회사를 껴안고도 영업이익이 25%가 넘게 나왔다. 테무가 없었으면 거의 한 15조도 넘게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테무의 모태인 이 핀도더가 강력하다는 거죠. 튼튼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마케팅하다가 일본의 마케팅 비용만 3조를 넘게 쓰니까 그러면 둘 다 쓰러지겠다. 뭐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조 7천억을 썼었고 테무는 2조 2천억을 넘게 썼었는데 마케팅 비용만 저러다 넘어지겠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계획된 적자고 그 계획된 적자로 그냥 그대로 간다 그러면은 먼저 쓰러지는 거는 차라리 우리나라 기업들 그 중에서도 테무하고 알리의 연관성이 가장 큰 네이버라든지 지마켓 11번과 같은 세력 구성도 없이 식품이 약간 약한 그런 기업들 그리고 거꾸로 이마트라든지 오히려 이런 뭐 홈플러스나 롯데 같은 그리고 다이소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올리브영도 마찬가지고 그쪽 화장품 강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온오프라인을 막론하지 않고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이 위험에 좀 놓여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 위험은 노출돼 있는데 다이소하고 또 올리브영은 나름대로 이제 리더 기업으로 두 회사인데도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예외적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휩쓸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올리브영과 두 회사는. 다이소 간에 네. 카니발이 일어나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다이소가 화장품까지도 지금 특화시켜 나가면서 한 네. 21개 브랜드를 거의 입점을 시켰고 그렇죠.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데 올리브영에서 지금 3만 원 넘어가는 리들샷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행하는 그렇죠. 그 화장품이 있는데 그게 지금 다이소에서 3,000원 하거든요. 엄청 잘 팔려. 그렇죠. 용량은 근데 가격은 물론 10분의 1인데 용량이 한 3분의 1 되니까 실제 가격으로는 3분의 1, 4분의 1 가격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그 국내 업체들 간에도 그동안에는 좀 약간은 좀 평화롭게 지내던 부분들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그 격변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그렇죠. 수주 전국이 돼버려서 이 상황에서 또 이제
알리나 테무가 그런 업종으로 침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내수업계들도 한번 합종 연행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막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커머스 쿠팡의 급성장 때문에 우리 이마트나 롯데쇼핑 대형마트가 그렇죠. 망가진 것처럼 네. 그렇지만 이제 리액션도 있잖아요. 항상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제로섬으로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은 항상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알리테무 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좀 액티브하지 않은데 알리테무가 한국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급성장을 하면은 가장 큰 피해는 아무래도 세컨더리 우리 그 11번가를 비롯해서 그 2군에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 또 오프라인 소매 매장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가 확실한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망하느냐는 아니다. 왜냐면은 이제 또 그런 어떤 태풍이 오면은 다 죽는 것 같지만 또 거기에 맞춰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명한 대응을 하는 업체들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지금 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망해도 안 되겠죠. 사실은 지금 이게 공정한 게임이라면은 저도 우리나라 기업들 야단을 칠 부분도 있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서 왜 그동안에는 소비자들한테 그렇게 비싼 가격을 받다가 이제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혹은 이제 와가지고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유통 제조업 다 죽는다고 무조건 막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는 봐요. 공정하게 경쟁을 통해서 도태가 된다면은 그 도태가 돼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사실은 약간 그걸 공정성을 좀 벗어난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수출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이게 자료를 계속 보면 볼수록 심각하다는 게 공정하게 따진다 그러면은 국가가 그 부분을 경쟁에서는 배제가 돼야 되고 순수하게 테무라는 회사나 알리익스프레스나 거기에서 기업 간의 관계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테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글로벌로 나가면서 국가 보조금을 엄청나게 받고 있거든요. 미국, 중국에 있는 그 엄청난 지금 쌓여있는 과잉 재고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각 성마다 쌓여있는 그 재고들을 털어낼 때마다 그 지자체와 그 다음에 이 공산당이 중앙정부에서 주는 이 보조금이 한 200조 가까운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거죠. 벌써. 100억 위안이니까 1조 8천억에서 2조 정도. 2조 정도 되는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테무에서 한 개 수출할 때마다 2,000원씩, 3,000원씩, 혹은 물류비 50%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고 또 중국 중앙정부에서는 뭐 전기세를 갖다가 뭐 2년치, 1년치를 감면해 준다거나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도 우리도 한번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국제 이런 뭐 여러 가지 무역 반응에서도 어긋나는 거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라는 게 아직까지는 글로벌로도 생소한 부분이기도 하고 법적으로 제약하기도 굉장히 좀 모호한 부분이라서 네. 틈새를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온 것 같다는 맞습니다. 생각이